자, 이 사회복지의 개념 변천을 보시면 사회복지라고 할 적에 사회적 노력의 총체다. 이건 사회적 노력의 총체이다. 사회적 노력의 총체이다 라고 해서 소셜이라는 말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통적 사회에서는 사회복지란 말은 존재하지 않았고, 전통적 사회에서는 뭐 자선사업이나 또는 인보활동이나 또는 뭐 상부상조나 또는 뭐 환난상률이나 어려운 일 있을 때 상률 서로 돕는다, 이런 개념인데, 이런 등을 오늘날의 넓은 의미로 볼 적에 사회복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라고 오늘날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사회복지라고 해서는 모든 것이 현대적 입장에서는 소셜이 붙어야 됩니다.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사회적 책임을 행하는 사회적 노력의 총체, 뒤에 한번 정리하겠지만 바로 이 소셜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지 않으면 사회복지라고 하지 않아요. 내 가슴 아파서 내 재산 털어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거, 그건 사회복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개인적 수준이나 민간 수준에서 행하는 자선활동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사회복지라고 하지 않아요. 오늘날에는 사회복지는 먼저 소셜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데 많은 용어들이 혼용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사회복지와 혼용하고 있는 용어로 보면 사회보장. 요즘에는 사회복지보다 사회보장이라는 용어가 더 강조되고 있는 추세가 되겠습니다만, 또는 사회계획, 또 사회정책, 또 뭐 사회개발, 또 그러면 사회봉사, 또 그러면 사회공학, 또 그런가 하면 사회사업, 이런 용어들이 혼용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좁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사회사업. 보통 인간관계 기술의 활용이다라고 하는 사회사업이 사회복지란 용어와 혼용되는 용어 중에 가장 좁은 의미로 설명이 되고 있는데, 자, 그 정도 봐주시고. 또 사회공학, 엔지니어링이라는 말을 왜 쓸까? 보통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말은 뭐 어떠한 하드웨어의 기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거나 기계를 발명하고 제작하는 것을 그동안에는 엔지니어링이라고 했지만, 요즘에는 엔지니어링이 아주 넓은 개념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드웨어를 넘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까지도 하이 엔지니어링 하는데, 오늘날에는 소위 설계해서 평가하고 피드백하는 영역, 전 영역을 엔지니어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보면은 아파트 관리 용역 회사도 회사 이름은 ENG, 엔지니어링 하고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사업을 넣으신다면 회계 전문가를 직원으로 두고 있지 않다면 바로 회계 전문 회사에 회계 업무를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는데, 그것도 ENG에서 회계를 전문으로 하는 엔지니어링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설계부터 해서 개발하고 관리하고 활용하고 평가하고 피드백하는 전 영역을 다 엔지니어링 공학이라고 합니다.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설계를 할 수조차도 또는 할 수를 모르는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 인생을 설계해 주기도 하고, 인생을 관리해 주기도 하고, 인생의 새로운 방향을 개발해 주기도 하고, 또 그러면 인생의 끊임없는 평가 및 피드백을 추진하기도 하고, 바로 이게 사회복지사라고 하는 전문가가 하는 휴먼 서비스의 말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엔지니어링이라고도 한다. 사회공학이라고 하는 용어도 같이 쓰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 개념의 변화가 나와 있는데, 별표하시고 나옵니다. 사회복지 개념의 변화 보면 전통적 사회에서는 이러한 의미로 사회복지가 사용되었지만 현대적 의미에서는 이러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이 내용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보통 우리가 시험이 출제되는 20%는 긴장을 풀 수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그리고 한 20%는 당락을 좌우하는 문제가, 우리는 20문제니까 한 4문제 정도는 긴장을 푸는 문제가 나올 것이고, 한 4문제 정도는 당락을 좌우할 수 있는 영역으로 4문제가 출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 있는 문제는 긴장을 푸는,
진짜 너의 실력을 마음 편하게 진짜 보여줘라 라고 요구할 때 도와주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꼭 시험에 끝나고 나면 틀리는 것은 오히려 어려운 문제에서 틀리는 것이 아니라 쉬운 문제에서 틀리고 와요. 사람들이 너무 쉽게 생각하고 눈으로 스쳐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제 이 교재를 편집하면서 도표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도표라고 하는 것은 책을 쓰는 저자의 입장에서는 깔끔하게 그리고 교재도 깔끔하게 이렇게 보인다는 장점은 있으나 수험생들에게는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과든 간에 도표로 되어 있는 과목은 꼭 한번 풀어서 적어 보셔야 됩니다. 자, 한번 우리 한번 베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개념의 변화. 사회복지 개념의 변화를 보겠어요. 뭐 전통적 사회, 현대적 사회 할 것 없고 종래의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자선의 차원이었어요. 종래의 사회복지는 자선활동의 개념이었던 것이 오늘날에는 이 자선활동이 아니라 오늘날에는 권리의 행사로 권리의 행사 개념으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물론 이 권리의 행사라고 하는 것도 좀 너무 싸하게 됐습니다만 1980년 신자유주의 등장 이후에는 권리의 행사와 더불어서 의무의 이행도 강조되는 때로 바뀌었습니다만 어쨌든 권리성이 강조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선의 개념에서 권리의 행사로 권리의 행사 그야말로 받는 사람들은 수혜자의 입장에서 받는 거였는데 이제는 당당한 이용자의 입장으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도 교재는 없지만 적어볼 수가 있습니다. 종래에는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만을 위해서 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별주의적 입장에서 선별주의의 입장에서 개개인에게 필요한 특수 서비스 이 특수 서비스는 별다른 게 아니라 개인별로 필요한 특수 서비스 제공을 특징으로 했습니다만 오늘날에는 선별주의가 아니라 보편주의의 입장에서 누구에게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에게나 똑같이 혜택이 갈 수 있는 보편적 서비스가 제공되는 방식으로 그렇게 바뀌어져 갔습니다. 종래의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굶어 죽지 않는 정도의 그야말로 생계를 넘어서 생존 정도를 해결해주는 굶어 죽지 않는 정도의 최저 수준 보장의 개념으로 넘어갔던 것이 오늘날에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정도로 최적 수준의 보장 개념으로 이렇게 바뀌어갔고 종래의 사회복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민간 부문이 중심이 되어서 자발적으로 내 가슴 아파서 내 재산 얻어가는 자발성을 가지고 운영되었던 것이 오늘날에는 공공부문이 중심이 되어서 많은 분들이 신자유주의 이래 민영화 이런 개념으로 국가 영역이 민간 부문으로 넘어왔다라고 착각들을 하시네. 그게 아니고 국가의 역할 비중은 전에나 지금이나 사실은 지금이 더 크죠.